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오늘 컴퓨터 일반 마지막 시간이죠.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커머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정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됐죠?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당연히 돈을 줬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데, 말이 공개지 그냥 공짜예요. 공짜 무료. 됐죠? 그래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쉐어웨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쉐어 SHARE, 얘는 목적이 있어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둬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둔다. 아울러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쉐어웨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웨어, 애드라는 단어가 광고란 뜻이 있어요. 풀로 얘기를 할 때는 애드버타이즈먼트, 길죠. 광고란 뜻인데 줄여서 그냥 AD, 이것도 광고예요. 그래서 AD라는 말이 들어가면, 애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광고예요. 얘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그래서 광고가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모 버전이요. 이 데모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쉐어웨어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고,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데모 버전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시도해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체험판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버전이 있고 베타 버전이 있어요. 알파 버전은 뭐냐면 일단 베타 테스트 하기 전이다라는 거. 알파 베타 요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제작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파 버전이고, 알파 버전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같이 좀 연계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알파 베타 가기 전에 알파 버전, 회사 내에서 베타 정식 프로그램 발표하기 전에 일반인들한테 테스트를 받는 거. 그 다음에 PATCH, 패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옷 같은 거 이렇게 찢어졌을 때 거기 이렇게 덧대는 천, 그죠? 그런 뜻이 있어요. 패치. 그래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개념,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 보통 그냥 패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번들 프로그램. 이 번들의 사전적인 의미가 보따리, 한 묶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끼워주는, 보따리채 주는 그런 의미로 번들 프로그램.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패치 첫 번째,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 이거는 이제 데모 버전이죠.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럼 알파 테스트죠. 알파 버전이죠.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알파 버전. 세 번째,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바로 패치 버전. 설명 그대로죠. 43번의 정답은 3번이고, 네 번째 갈까요?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베타 버전. 됐죠?
44번 다음 중 아래의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짝지어서 나열된 것은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 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자, 그럼 쉬운 것부터 가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 뭐예요?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럼 디귿이 상용인 거 아닌 거 빼버리고 일단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갈까요?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쉐어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프리 공짜니까 틀렸고 그럼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예요? 프리웨어죠. 프리웨어. 이렇게 해서 정답은 44번에 1번이 된다라는 거고 45번 다음 중 컴퓨터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버전에 따른 판이죠. 판. VERSION 몇 번째 판 이런 개념인데 첫 번째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체험판이에요.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번들이죠. 번들. 45번은 정답 1번이 틀린 거고 두 번째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정식 발표 전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프로그램 맞고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맞죠? 데모 버전. 패치 버전 또 나왔네요.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다 맞는 얘기죠. 4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얘기다라는 거. 요번에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가겠습니다. 자바. 매우 중요하죠. 자바. 이 자바는 이제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하고 상관없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해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한 컴퓨터의 아키텍처, 구조와 상관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자바 언어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번에는 ASP인데요. 액티브 움직인다, 활성화된다 이런 뜻인데 서버 페이지 이 서버에 조심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액티브한다. ASP. 아울러 ASP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한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다라는 거고요. 서버 측에서 실행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됐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문서에 명령어를 삽입하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서버에서 실행된다. 액티브 서버 페이지, 서버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PHP인데 PHP는 왜 자주 사용이 되냐면 ASP는 아까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이 됐었죠. PHP는 유닉스, 리눅스, 그 외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돌아가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 현재 ASP, PHP 서버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언어다 조심하시고 JSP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 서버 페이지죠? 얘도 서버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ASP, PHP와 동일하게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그래서 ASP, PHP, JSP 요 세 개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통점 서버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5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매우 중요하죠. 인터넷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와이드 웹 WWW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액티브X
그 다음에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이요. 웹 표준 언어이다. HTML5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TML인데 이 D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우리 D램 할 때 다이나믹, 동적인, 그죠? 그래서 동적인 HTML로 스타일 시트를 도입해서 텍스트의 폰트, 그 다음에 크기, 색상이라든가 여백 형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다이나믹이 붙는 거예요. 동적인 HTML, DHTML. (46번)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바라, 스몰토크나 C++, 보통 이제 C++ 하는데, 이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런데 1번에 있는 코볼은, 코볼의 CO가 커먼, 일반적인, B는 비즈니스, O는 오리엔티드 랭귀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처리 언어예요. 그래서 코볼이라는 언어는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였다라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6번이 정답은 1번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코볼이라는 언어도 근래 들어서는 이제 객체 지향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의도는 태생 자체가 객체 지향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46번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추 코볼이 객체 지향으로 완전히 다 변신을 했다 그러면 46번 같은 문제는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태어날 때의 어떤 태생 자체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7번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 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의 표준 언어는 무엇인가? 방금 전에 배웠었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5. 47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48번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의 제작이 가능한 언어는 무엇인가? 동적인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언어, 그럼 뭐예요? 다이나믹 HTML. 정답은요 48번에 2번이 된다라는 거죠. IP 주소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고유한 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IP 버전 6은 128비트 구조인데 16비트씩 8부분,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심하셔야 될 거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조심하시고,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또 세미콜론으로 장난치겠죠? IP 버전 6은 IP 버전 4와 호환이 돼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IP 버전 4를 사용했는데 이제 6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호환이 안 된다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라는 거고, 16진수로 표기를 한다. IP 버전 6는. 그 다음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으로 해서 생략 가능하다.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IP 버전 6의 주소 개수는 보세요.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요즘 우리가 IoT라 그래서 인터넷 오브 things. 사물 인터넷이죠?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려면 사물 하나하나에 다 IP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IP 주소가 많아야 돼요. 이제는 확보하려면. 그래서 IP 버전 6로 가는 거예요. 몇 개?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주소 체계는 이제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로 구분이 돼요. 이건 텍스트 그대로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서비스라든가 비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보안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49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인터넷의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동일하다. 도메인 네임은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로 이제 변환시키려면 DNS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려요. 49번의 정답은 1번이고,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IP 주소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ICANN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KISA에서 관리하고 있다. 맞고요. 3번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IP 버전 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호환성이 좋은 거죠. 네 번째 바로 나오네요. IP 버전 6는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3억의 4제곱 명심하시고요. (50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맞고요. 두 번째, 각 부분을 16진수로 표현을 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맞죠? 아니잖아요. 콜론이잖아요. 콜론. 50번의 정답은 2번. 3번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의 세 가지 주소 체계로 나눠진다.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자, 50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51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옳은 거.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맞죠? 너무 금방 끝나네요. 51번의 정답은 1번. 두 번째, 64비트 아니고 IP 버전 4와는 호환성 낮으면 큰일 나는 거죠. 또 IP 버전 4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다. 이건 속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으로는 이제 비트맵이 벡터가 있는데요. 비트맵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불러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또 비트맵은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는데 이 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픽셀, 굳이 번역을 하자면 화소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비트맵이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고도 한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그런데 파일의 크기가 커져요.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계단 현상이 발생해요. 잠시 후에 나오니까.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아울러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페인트샵 프로 요즘 많이 안 쓰이지만 이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요. 또 비트맵 형식 확장자로는 이제 BMP, 비트맵의 약자죠. BMP, 그 다음에 JPG,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JPG, 그 다음에 PCX, 그 다음에 TIF라든가 PNG, 그 다음에 GIF 등이 바로 비트맵 형식이다 라는 거죠. 비트맵, 점의 집합.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미지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한다. 벡터. 얘는 이제 확대 축소하더라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울러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코렐드로, 플래시 등이 대표적인 거고, 벡터 파일 형식으로는 이제 WMF라든가 AI, 그 다음에 CDR 등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맵하고 벡터 차이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5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벡터죠. 52번 정답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맞고요. 비트맵.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또는 JPEG 맞고, 네 번째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2, 3, 4는 다 맞는 표현이고, 53번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벡터.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벡터 맞죠? 두 번째 픽셀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픽셀, 화소, 점. 이거는 뭐예요? 벡터죠. 53번의 정답 2번이고. 세 번째 대표적으로는 WMF 파일 형식이 있다. AI도 있고 CDR도 있고. 네 번째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된다. 벡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54번 다음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스터 방식은 다른 말로 비트맵 방식을 말하는 거죠. 1번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다. 맞는 거고, 두 번째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레스터가 비트맵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WMF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이건 벡터잖아요.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맞죠? 비트맵, 레스터 방식.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 관련 용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렌더링이라는 거. 렌더링이라는 거는 사실감을 추가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사실감을 추가하냐면 3차원적인 질감, 예를 들어서 그림자라든가 색상, 농도 등을 이용해서 3차원적인 질감을 줌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그게 바로 렌더링이에요. 그 다음에 디더링. 디더링이라는 거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가 바로 디더링이고, 인터레이싱도 시험지에 잘 나와요. 서서히 선명해지는 효과인데,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그게 인터레이싱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모핑인데, MORPH, 모프 그러면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의 현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영화의 특수 효과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막 사람 얼굴이 막 여우 얼굴로 변하는 이런 것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 모핑.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인데, 이 모델링하고 렌더링을 섞어놓고 혼돈을 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이라는 거는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감을 추가해주는, 3차원 질감을 이용해서 사실감을 추가해주는 렌더링하고 혼돈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티 엘리어싱인데, 엘리어싱이라는 게 바로 계단 현상이에요. 그걸 안티 없애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 현상,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55번) 다음 중 이미지 가장자리의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무엇인가? 계단 현상 자체를 엘리어싱, 그러니까 최소화해주는 거니까 없애주는 거죠. 그럼 정답은 안티 엘리어싱 4번이 되는 거죠. 5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서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맞는 얘기죠.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번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건 모델링이 아니고 뭐다? 렌더링.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도 보겠습니다.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 맞는 얘기고, 디더링. 모핑, 변하는 거죠.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 모핑. 됐네요.
57번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MORPH 모핑 변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종이에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뒤 채색하고 촬영하는 기법, 모핑 아니고. 두 번째,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해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 정답은 57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컴퓨터 일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네트워크 접속 장비인데, 허브라는 거, 이 HUB, 허브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자전거 타이어의 그죠, 가운데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중심축, 그게 허브예요.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허브 됐죠? 라우터, 알로유티아 라우터는요, 먼 거리를 달리는 말, 장거리 경주마라는 뜻이 있어요. 좀 두꺼운 사전 찾아보면 장거리 경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달려야 되죠. 바로 라우터라는 이 네트워크 장비가 그런 기능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그러면 라우터예요. 됐죠? 뭐를 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거죠. 당연히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라우터 조심하시고요. 다음 브릿지, 무슨 뜻이 있어요?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예요.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두 개의 랜, 브릿지. 리피터, 우리 리피터 반복하다, 그 개념이죠. 왜 반복하는 거냐면 장거리 전송을 하다 보면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 그게 바로 리피터예요.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관문, 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갖다가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 58번 가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게 되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인가? 정답은요, 리피터. 18번의 정답은 2번. 59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게이트웨이. 1대1 통신을 통해서 리피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리피터라는 거는 이제 신호 증폭해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이다. 게이트웨이 아니고. 세 번째,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이다. 네 번째,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이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장비, 게이트웨이. 맞네요.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0번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라우터, 장거리 경주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이다. 맞죠? 라우터. 두 번째, 허브, 중심축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 맞고, 허브. 세 번째,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아날로그 변환해서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장치, 브릿지. 얘는 모뎀이죠, 모뎀. 3번은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모뎀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또 전화기는 아날로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모듈레이션. 또 반대 개념은 디모듈레이션. 그 장치가 바로 모뎀이죠. 그래서 전화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때 사용하는 장치. 이제 6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 입구 역할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게이트웨이. 자, 이렇게 해서 60번의 정답은 3번 브릿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 일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에서 60문제까지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우리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